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선출직 방지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경북도당 당원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격려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이병헌입니다. 경북도당에 오니까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척박한 땅이잖아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부산에 있었습니다. 참 싫죠? 참 싫은 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 당만 찍더라고요. 네. 며칠 전에 설날 명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절만 되면은 참 집안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경북도당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국민참여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 부산에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설득해서요, 지난 노무현 대통령을 찍도록 만들었고요. 지금 장인 장모님도 또 부산 사람입니다. 아직도 안 찍어요. 네, 저를 청년위원장을 만들어주신다면 우리 장인 장모님을 설득해서 야권연대 단일 후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을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을 국민참여당에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소박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소박하지만 4.19 때도 있었고 386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왜 지금은 할 수 없을까요? 우리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정당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도 조직은 폐쇄적이어서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바꾸어 보고 우리 스타를 한번 키워보고 우리 청년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대, 30대가 47%입니다. 근데 지금 주위를 돌아보면은 별로 안 보이잖아요. 재밌게 당 생활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면 그 힘을 바탕으로 2012년 총선 대선에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경북도당 당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에서 2년 2개월 해병대 생활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시민 장관님을 알고 제 인생에 이막이 올랐습니다. 유성찬 후보님과 방을 2번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우리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김해에서 분당에서 있습니다. 청년위원회가 앞장서서 국회의원 하나 4월 27일 꼭 만들겠습니다. 선거를 계기로 활동적인 청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경북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청년회를 원하십니까? 열정이 넘치는 청년회를 원하십니까? 네! 활기가 넘치는 청년회를 원하십니까? 네! 힘이 넘치는 청년회를 원하십니까? 네! 제가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꼭 그렇게 이기 청년회 만들어서 야권연대 중심, 정권교체 주역, 국민참여당 만들겠습니다. 그 선봉에 제2기 국민참여당 청년회가 꼭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경북도당 청년당원 화이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참여당 2기 전국여성위원장 후보 전영주 다시 한번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11년은 우리 당에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전국 시도당 여성위원회를 찾아가는 순회 방문을 실시하여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위원회 사업도 단기사업, 장기사업, 핵심 중점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사업으로는 당내 여성 활동가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사업으로는 당내 여성 조직의 내실화를 위해 여성 기금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중점 사업으로는 당내 양성 평등 문화를 완성하고 여성위원회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올 2012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 교체를 통하고 대선에서는 정부 권력 교체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올 한 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달 사고가 나서 어깨띠도 없습니다. 저는 이 연단 옆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정 대표님하고 제가 너무 비슷한 게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여기 서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당헌당기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지금 현재는 부천 지역위원회 소속 주권당원 우인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기 우리 대표님으로 아마 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한 유시민 대표 후보님과 저는 경북에서 태어난 게 같죠? 네. 저는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집에 와서 밭도 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 연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중앙당헌당기 위원장으로 출마한다 하니까 정말 생긴 것도 까칠하게 생긴 사람이 정말 냉정하고 차갑게 그지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저는 또 지난번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성주 군수 후보로 출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군분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이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안경 쓰고 이렇게 조만조만하게 생겨서 먹물의 샘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정말 상황이 되면은 언제라도 앞에 나가서 화염병 던지고 가고 어떤 일이 있어서 앞장서서 정말 오만하고 파렴치하고 거기다 무능하기까지 한 MB 정권을 다음 2010년도에 바꾸는데 앞장설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앙당헌당기 위원장으로 단독 출마했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찬성표를 많이 던져주셔서 90% 이상 찬성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헌당기위원장에 피선된다면 정말 우리 당은 화기애애해서 우리끼리 아무도 다툼이 없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2012년에 절체절명하는 우리 정통교체 의회 권력을 획득하는데 저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정말 힘을 모아서 어깨동무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구입니다. 재미있는 시도당 이 연설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영북도당에서는 제가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 밖에 비가 제법 옵니다. 봄을 재촉하는 감기 같습니다. 이런 날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사랑하는 옆 사람과 함께 일담을 나누면서 창문가에 부닥치는 빗방울 바라보면서 서로 껴안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사랑 그대여,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당신의 꽃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좋은 얘기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여기 계십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자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저는 조금 입장이 좀 다릅니다. 지난 1년 제가 당원당기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내부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또 상처 속에 주저앉는 많은 당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저는 그 상처가 치유되는 데 있어서 한 일조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이면 회사에 출근해서 지난 16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에 사직을 하고 여러분 곁에 머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역에 가시면 전광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의 날씨, 방무, 내일 보니다. 방무는 연무보다 더 얇은 옅은 안개인데요. 저는 이 옅은 안개가 돼서 여러분 곁에 머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옅은 안개가 되어 상처가 입을 때 도움이 되고 가슴이 아플 때 같이 울어주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려고 합니다. 저를 찾아주십시오. 슬프거나 외로울 때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강무입니다. 국민이 오케이하는 참여당, 당원이 오케이하는 오홍만 여풍당당 기호 6번 오홍만 한라산의 기상을 안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08년 12월 22일 탈당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의 4개 일간지와 7개 인터넷 신문의 탑뉴스, 민주당 비례대표 오홍만 탈당, 도의원직 상실, 그것이 당대 최고의 핫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여러분과 만났고, 저는 작년 1기 최고위원을 하면서 덕분에 여러분과 낙동강을 같이 걸며 강물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16개 시도당을 다니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당원개정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더 많은 당의 본질적인 강령과 당의 창당의 이념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다면 작년에 못다한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국민참여당이 정말로 좋은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는 제주도 변방에서 났지만 중앙에서 전국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병환 고모님은 그렇게 화려한 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박하게 구의원으로 출마하셔서 국회의원급 구의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국민참여당의 정신입니다. 새로운 정당 문화의 창출, 정치개혁의 선구자, 그런 국민참여당이야말로 참으로 매력적인 정당이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 국민참여당 당원동지 여러분이 여성이라서 찍지 않아도 당선된다고 표결투표를 하면 되겠습니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북도당 그 재정위원장 하셨던 선배님 한 분이 오늘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안동의 꽤 유명한 언론사의 기자 한 분이 2012년에 한나라당의 박모 후보와 유시민 후보가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 유시민 후보가 꼭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예, 지난주에 그 충북도당에 갔는데 위원장 경선을 했는데 56대 57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끝나고 나서 당선자가 낙선자에게 다음번 상무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제가 당신을 모시고 함께 일하겠습니다, 둘이 악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대전시장은 세 분이 경선했는데 1, 2위가 56표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다시 재투표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한 분이 가족 넷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 당에 가입해서 이제 1년차 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이런 정당, 되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이 되는 집안을 만드는데 가장 큰 언덕이 되어주신 분은 우리 이재정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는 짧게 해주십시오. 이 이재정 대표님을 모셔온 거는 접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당이 성공해야 됩니다. 제가 당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정 대표님께서 전 재산을 바쳐서 세우신 성공의 대학원 정치기술학과에 입학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최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당선시켜주시면 사무총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전국을 제 책상 삼아서, 전국을 제 생활터 삼아서 이 당을 반드시 성공시켜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반드시 한 표를 주셔야 될 또 다른 이유를 들겠습니다. 제가 오늘 왔더니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편할까 생각해보니 제 성씨가 권씨 아닙니까? 저희 조상이 안동에 살았습니다. 제가 안동권씨입니다. 그래, 누구는 고향이 어디라고 하지만 저의 뿌리는 경북입니다. 자, 우리 당이 되는 당으로, 행복한 당으로 만들어 오는데 뛴 권태호, 앞으로 당을 성공시킬 권태호, 조상이 경북에서 살았던 권태호, 우리 유성찬 후보와 자치한 때부터 모든 당 활동을 함께한, 그래서 유성찬이 좋아하는 권태호, 반드시 기후위반 권태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권태웅 후보가 다급하셨나 봅니다. 정말 연고를 많이 파실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초과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정 대표와 유성찬 후보의 대학교 후배입니다. 유성찬이 차려준 성찬을 저는 숟가락만 들고 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표 중에 유성찬에게 한 표 반드시 주시고 100% 주시고 나머지 저에게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제역이 안동에서 시작했다고 안동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버린 이 정부, 그리고 아무데나 파묻어가지고 침출수 나오니 유기농 퇴비라고 얘기하는 이 무능한 정부, 이 무능한 정부를 한나라당 심정부에 있는 우리 안동, 경북, 대구 당원 여러분께서 반드시 퇴출시켜 주십시오. 저는 오늘 들어오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요. 여성 당원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보육의 전문가입니다. 전국에 제가 먼저 시작해서 만든 어린이집이 100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육과 교육의 감히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처럼 이런 최고위원도 한 명 우리 참여당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20년 이상 풀뿌리 지역 전문가로서 지역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역과 지역위원회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물론 저는 지역위원장을 어제부로 잘렸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래도 우리 참여당에서 저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지역의 곳곳을 열심히 다니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당원 여러분, 무능한 정부 반드시 2012년 정권 교체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에 육바 다음에 오빠가 생기고 있다 합니다. 기호 5번 문태령 인사드립니다. 생각가 매우 혼탁합니다. 연고를 주장하고 때로는 야문도 베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연고 주장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치분권연대 창안자이고 제안자이고 조직가입니다. 그 일을 함께했던 동지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꼭 한 표 찍어주십시오. 개혁당을 이시민 장관과 함께 창당 제안했던 그룹 멤버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개혁당을 함께 하면서 고래를 삼킨 새우, 개미들의 유쾌한 반란을 꿈꿨던 그 꿈을 잊지 않고 이 당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개혁당 예전 동지분들 예정을 생각해서 꼭 합격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내에서 개혁 정파인 참여정치 실천연대를 함께했던 동지들께도 당부드립니다. 간난 신고를 함께 겪고 그 선두에 서서 싸웠던 저에게 꼭 한 표 부탁합니다. 이번 정당 생활 처음이라고 이 참여당에 들어오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당을 처음부터 제안하고 주도했던 5명 중에 한 사람인 제가 최고위원이 돼야 이 당의 창당 정신이 이어질 수 있다 감히 주장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정당개혁의 꿈, 이 참여당을 통한 집권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최고위원으로 밀어주시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도지사 후보로 나갔을 때 어성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성은 저희 처가동네입니다. 어성에 갔는데 우리 처가의 삼촌들이 택시를 합니다. 택시가 어성역 앞에 택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이제 차를 세라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근데 막 고래고래 지렁지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저하고 우리 청년위원장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삼촌이 왔었습니다. 숙부죠. 제가 숙부님 다리에 힘 있을 때 내에 도지사가 되겠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 정권교체하고 저도 옥문 선배와 같이 경북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최고위원 출마하고자 중앙당에 와서 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7번입니다. 아, 이게 된다! 된다! 도지사도 되고, 재벌도 되고, 경북도 바뀌고, 대한민국도 승리하고, 국민정의당이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솔직히 당원들 앞에서 잘 웁니다. 울본데 못났지만 우리 국민참여당과 대한민국을 이 영남의 경북을 책임질 수 있게끔 성장시켜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노태로 이어지는 제국의 60년 단 한 번도 기득권을 놓지 않은 경북에서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고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한 위대한 투쟁의 선봉에서 경북 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기호 4번 김광직 절망을 희망으로 희망을 승리로 여러분과 함께 이끌겠습니다. 소통의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과 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말 강하고 힘찬 정당 만들겠습니다. 중국권 곳곳에 튼튼한 지역위원회 만들어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제3차 전국 당원대회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만든 세종시에 유치해서 반드시 유시민의 바람 전국으로 노란 물결을 뒤덮겠습니다. 백천에서 용나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저같은 평당원이 최고위원회에 당선될 수 있는 정당, 평당원이 당의 활동을 통해서 시의원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국회의원 장관도 될 수 있는 정당, 정말로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런 정당 만들겠습니다. 기호 4번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예, 경상북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독 후보라 기호가 없는 당대표 후보 유시민입니다. 예, 제가 최고위원들 후보들 연설 들으면서 웃다 보니까 제 차례가 온 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우선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2기 당원대회 하시고 또 2기 지도부 출범 시키신 것 축하드리고, 또 유성찬 위원장님과 김영선 여성위원장님, 또 오기창 청년위원장님, 고경태 당원단기 위원장님 모두 1년간 앞으로 아주 고생스럽지만 보람 있는 당무를 수행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님들 오늘 보니까 중앙당 김태종 국장이 시간 운영을 상당히 여유있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 뒤에 스케치북 들고 30초 전 마무리 이런 거 안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지금 중앙당 선관위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즐겁죠? 저는 지금 오늘이 10번째인가요?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군데가 남아있고 광주하고 대구는 좀 이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하고요. 이제 전국 당원대회 전까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마지막 시도당대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고, 저도 오늘이 비수도권에서 하는 마지막 그 전당대회 전 도당대회라 이제 빨리 수도권 가기 전에 해야 될 얘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대표 공약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 당비를 시도당으로 다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여기서 드리냐 하면 이야기를 하면 수도권 당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하려고요. 그 지역마다 시도당마다 당비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 시도당에 거치는 당비를 그냥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 격차가 굉장히 날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을 운영하려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당비 중에서 일정 부분은 똑같이 16개 시도당에 일단 나누고 그러고 나서 당원 숫자에 따라서 또 더 당원을 많이 모집하고 모으고 이렇게 한 데는 당비를 많이 걷고 한 데는 또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결국 이제 16개 시도당의 당원 동지들께서 수평적으로 서로 연대하는 이런 제도고 매우 선진적인 제도고 유럽연합의 대부분 회원국들은 부가가치세나 이런 이제 지방세가 일부가 부가가치세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지방세 들어오는 거를 자기들끼리 국내에서 서로 다른 지방들끼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걸 수평적 연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당 안에서 한번 당비 그 교부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마 경북도는 돈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마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소문내지 마십시오. 이제 이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중앙당이 좀 빚을 내서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빚 내서 살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요. 갚으려면 당이 꼭 성공해야 됩니다. 교섭단체 만들어서 국고보조금을 우리도 1년에 몇백억씩 몇백억 되나요? 하여튼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습니다. 국민들이 주시는 거죠. 그걸 받아서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빚을 내고 나면 교섭단체를 안 만들 도리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이 공약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동당사에 관한 공약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중앙당이 당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국민들이 당사로 찾아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이 너무 힘이 없어서 국민들이 필요해서 당사로 찾아오시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국민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참여당 중앙당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대한민국 어느 곳인가 거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능 좋은 방송차 한 대 갖다 놓고 옆에 조그만 천막 치고 시민 여러분께 국민참여당이 마이크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님 욕도 좀 하고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당은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민심에 맞는 정책도 만들고 또 당원형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이동당사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당 내부로 보면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 대표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당 맡으셔서 당이 이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앉아서 지낼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돌아다녀야 다리도 굵어지고 몸에 힘도 붙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당의 사업 방침이 앞으로 이제 국민들과 만나는 일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중앙당은 당 내에서 보게 되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지원하고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하려는 곳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서 전국을 다 똑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안동 시내 어디에서 한판 벌이자 이런 기획안 주시거나 또는 포항 시내 한복판에 한번 쳐들어가자 MB 본거장에 쳐들어가서 대통령 욕 좀 시켜하자 포항에도 똑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것을 온 국민께 보여드리는 이런 것도 기획할 수 있겠고요. 열심히 저희 중앙당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당대표 후보로서의 공약에 대한 약간의 보충 설명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으니까요. 우리 당 내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간 좀 지키라고 저한테 유세가 끝나면 늘 주의를 줍니다. 오늘도 또 주의를 들을 각오를 하고 몇 가지 말씀만 더 드리죠. 그냥
아까 밖에서 축하해 들어오신 분들이 좀 되게 즐겁게 하는 것을 보고 조금은 부러워하시는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 사실 웃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상황이 이런데 속으로 애가 타고 걱정이 되고 이런데 겉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러면 대통령이나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고 다녀야죠. 그런 마음으로 저도 웃고 다닙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옛날 같으면 칼을 갈자 이렇게 말하겠지만 요즘 그렇게 험한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하니까 겉으로는 웃고 다니지만 안으로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지금 우리 당원 동지들도 나누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제 포부가 굉장히 크고 이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이상과 큰 포부를 실현하기에는 우리들이 가진 역량이 너무너무 적죠. 우리 당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좋은 뜻이라는 거 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게 사실 맞는 거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게 되겠나? 거기 걸려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게 되겠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비관적인 느낌이 들 때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고요. 굉장히 부족한 역량을 가지고 너무나 높은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와 우리들의 힘 사이에 있는 간극 이것들이 때로 우리들을 굉장히 절망적인 기분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역량이 없을까 적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 더 심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참여당이 작은 성공이라도 하나씩 성공을 거두면서 전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의 대표를 여러분이 맡겨주시면 작지만 아주 단단한 정당이고 또 매우 활기찬 정당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고 우리 혼자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도 기자분들이 계십니다만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선 출마하느냐 무슨 언제쯤 출마 선언하느냐 주변에 무슨 정책을 돕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묻습니다. 제가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절대 전능력의 과제고 참여당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러나 그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허락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국민이 다른 정당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확실하면 또 우리는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겠죠? 예, 저는 이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 정권교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 현 정부가 싫다 이런 차원을 이미 넘어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여론조사의 지표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교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국민의 숫자가 그렇지 않거나 그건 판단하지 못하는 국민의 숫자보다 이미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2012년에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선포한 헌법 제1조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 실제 헌법이 하도록 규정해둔 일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극히 주관적인 욕망이 아니고 헌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해내는 준비를 갖추는 시간으로 당대표 임기 1년을 쓰겠습니다. 아마 제가 저에게 주어지는 임기를 끝낼 때쯤 총선이 끝나 있을 겁니다. 제가 3월 19일 날 혹시 만에 하나 당선되어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럼 내년 전당원대회 때까지인데 그게 총선 앞두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총선 끝나고 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서로를 만나게 될까요? 저는 그때 우리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면 우리 당은 창당해서 뭐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웃으시겠습니까? 그냥 우리 당이 의원을 좀 많이 내면 그걸로 웃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죠. 우리가 정말로 내년 전 당원대회에서 만나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만나서 마음껏 웃으면서 서로를 껴안고 격려하고 모든 당원들이 그 전 당원대회에 가서 다른 온라인상에서만 만나던 말로만 듣던 다른 당원들을 직접 보면서 손을 잡고 껴안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성공. 그 목표가 진보개혁 야당의 의석 합이 180개. 그 중에서 참여당의 의석이 20개. 이 정도를 해내면 우리가 마음껏 웃으면서 서로를 껴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할 때 기자분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몇 석이 목표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경기도의 선거가 49개였습니다. 제가 35개가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49개 중에. 그리고 최소 30개는 할 거다. 그러니까 미니멈은 30개. 그리고 가능하다면 35개를 열린우리당이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해필 왜 30개, 35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경기도에서 30개를 얻으면 제1당이 되고 35개를 얻으면 딱 과반수가 된다. 제가 그렇게 계산을 꼽고 경기도가 35개를 하기만 하면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기자들이 모두 비웃었지만 35개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정치를 순전히 공학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민심의 흐름을 따져보면 야권이 잘 연대하고 멋지게 연대하고 서로 선거 과정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큰 당은 큰 당대로 작은 당은 작은 당대로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명예롭게 참가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한나라당과 그 아류 정당의 의석을 120개 밑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0개의 야권 의석 가운데 9분의 1인 20개를 우리 당이 하겠다는 것이 과도한 욕심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우리 당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당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열고 우리가 아까 우리 세 분의 다른 당 위원장님들도 그랬지만 마음을 열고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 하나의 정당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러면 각자 당을 하면서 협조하면 되죠. 서로 협력하면 됩니다. 이 어느 것도 도덕적으로 옳다거나 틀렸다거나 정치적으로 옳다거나 틀렸다거나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진보당들이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선거에 임한다면 그 180개의 의석 가운데 그 진보통합당은 50개의 의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연대만 해서 가도 우리 당과 민주노동당과 다른 진보정당의 의석 합계가 되게 50개 내외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잘 연합하기만 해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제가 당대표 후보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년 총선이 끝나고 제3차 전 당원대회를 할 때
당원 대회를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 당원 대회에 모든 당원들이 다 가고 싶어하고 거기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할 수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고, 제가 당의 대표로서 우리 당이 1년 후에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게 되면 한 번 더 대표 시켜주실 거죠?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제 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위해서 투표할 모든 마음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이 되면 야당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후보를 야권의 단일 후보로 만들어서 투표용지에 한나라당 후보 이름 옆에 그 사람의 이름 하나만 인쇄되도록 한다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알아서 정권을 교체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들이 오늘은 그거 별로 안 하시던데 딴 데 가서는 너도 나도 그거 해주겠다고 공약을 하더군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받드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좋은 정치 문화를 보여드리고 대의를 위해서 작은 이익을 희생하는 우리의 문화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창당하고 뭐 3년도 안 돼서 집권당이 된다는 것은 과한 욕심일 수 있죠. 우리는 때로 아주 더 많은 긴 시간 동안 이 길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을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유일한 목표로, 그게 아니면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원래 제1야당 25% 이상의 항속적인 국민 지지를 갖고 있는 제1야당에 한나라당 후보에 버금가는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 가운데 어느 분이 한나라당 후보를 앞서지는 못할지라도 그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고개만 끄덕이고 박수를 안 치시고. 그게 지금 상황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작은 정당이지만 그래도 가슴은 크게 열고 코끼리도 껴안을 수 있는 개미처럼 행동하자는 것이죠. 자꾸 고래를 잡아먹겠다 하면 고래가 긴장해서 안 되니까 고래를 껴안는 새우로, 코끼리를 껴안는 개미로,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어디 사이트에서 IP 정지당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늘 권력투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와 판단이 다르면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참여당의 당원 동지들은 의견이 다를 때에도 매우 정중하게,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의도로 온라인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 게시판에서 벌어졌던 지난 몇 주간의 일들, 최근에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마음껏 다 말하고 살 수는 없죠. 좀 참고,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을 한 반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대표가 될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저 당은 대표부터 당원까지 다 까칠하다 이런 말 들으면 곤란합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강원당 위원장님이 아마 하실 일 없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 더 많이 사랑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밖으로 넘치면 국민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동지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밖으로 비치게 되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어떤 대의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남을 설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때로 나약한 인간이니까 때로 흔들립니다. 혼자 있을 때는 특히 많이 흔들리죠. 그럴 때 흔들리는 동지를 보면 타박하지 마시고 같이 흔들려 주시고 곁에 서 있어 주고 흔들리다가 필요할 때 붙들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당원들이 서로를 믿고 사랑하면서 앞으로 2012년 겨울까지 예견되는 수많은 어려움, 고비와 난관, 우리들의 본뜻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의 오해, 근거 없는, 때로는 근거가 있는 그런 비판과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견디고 나서야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개미당이지만 고래보다 큰 가슴으로 그렇게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무슨 도덕 시간처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경북도당 당원 동지들을 믿고 우리 유성찬 도당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를 믿고 서로를 또 믿으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2012년 12월까지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서 2012년 12월 19일 날 밤에 다 같이 만세 부릅시다. 감사합니다. 인사. 이상으로 합동 연설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